2024년 2월 8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소화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저께 밤에 축구를 봤습니다. 평소에는 안 보는데 그냥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축구를 보면서 너무 속 터져가지고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제 방송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밤 10시에 윤석열의 뭐 대담이라는 제목 하에 뭐라 그럴까요? 뭐 쓰레기쇼? 예. 그냥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그 쓰레기쇼에 관련된 영상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고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속상하고요. 그냥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대한민국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종종 증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여러분 뉴욕 증시는요 뭐 쓸카드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허접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종종 해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주식시장만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윤석열이 어제 씨부리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오늘 이제 영상을 보면서 그냥 윤석열 같은 애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현실이구나라고 주제 파악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감정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어제 방송을 쉬었으니까 저의 그지 같은 감정은 살짝 뒤로 하고 어제 하지 못했던 2월 6일 화요일 그리고 2월 7일 수요일 뉴욕 증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축구를 보면서 이제 거의 날밤을 새다 보니까 피곤한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 뭐냐면 특별하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그런 이슈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지고요. 아마 주식시장 분위기는 설 연휴 전후로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월 6일 화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고요. 2월 7일 수요일 뉴욕 증시 역시 상승했습니다. 2월 6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다우지수가 0.37, S&P 500이 0.23, 나스닥이 0.07% 상승했고요. 2월 7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0.40, S&P 500이 0.82, 나스닥이 0.95% 상승했습니다. 자, 미국 뉴욕 증시는요. 작년 연말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그 설레발 때문에 너무 흥분 상태로 있다가 그 분위기가 1월 초에 싹 식었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사그러들면서 대신 미국 경제가 괜찮네. 그리고 이번에 기업 실적 예상보다 괜찮네. 너무 안 좋았을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괜찮네. 마치 꼴등할 것 같은 그런 시험을 보고 나 진짜 꼴등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되게 속상해 하고 있는데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꼴등이 아니라 뒤에서 세 번째를 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지금 뉴욕 증시는 크게 오르지도 않고요. 빠지지도 않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이상 야릿하게 약간 멜랑콜리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에 비해 상당히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2600포인트 이상 올라갔다가 또 단숨에 2600포인트 이하로 확 떨어졌다가 또 설 연휴 앞두고 다시 2600포인트로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뉴욕 증시보다는 지금 한국 증시가 훨씬 더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불안하면 움직인다고 하죠, 제가. 예. 증시가 온전하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거는 온전히 움직이는 것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지금 미국 증시가 저렇게 온전하게 움직이는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의 이슈는 경제지표 뭐 특별하게 나온 거 없고요.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월 6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고 시기적절한 경로에 있다는 충분한 증거 없이 금리를 너무 빨리, 너무 일찍 낮추는 것이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3번의 금리 인하 하니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점도표를 봤더니 2024년 연말의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3년 연말의 기준금리보다 75bp 정도 내려온 상태고, 그럼 연준이 한 방에 75bp를 인하하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25bp씩 한 3번 정도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만 일단 75bp 떨어진 상태를 제시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 시기는 2024년도 연말 아니면 2024년도 3분기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급한 투자자들이 25bp씩 3번의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너무 다닥다닥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무리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금리를 빨리 스피드하게 인하해야 될 만큼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두려움이 생길까 봐 25bp씩 3번의 금리 인하하는 거를 좀 띄엄띄엄 배치해 놓자. 그럼 과연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언제 해야 좋은 건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시나리오가 2024년 3월 달 25bp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확산되면서 정신줄 놓고 작년 연말에 주식시장이 팍 올랐었죠. 근데 올해 연초에 1월 달에 냉정을 찾고, 그리고 지금 상태 주식시장은 뭐냐면 정말 꼴등할 거라고 생각했던 시험이 끝에서 3번, 꼴등은 아니더라, 뭐 그런 것처럼 이번에 4분기 어닝 시즌 상당히 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도 후퇴되지만 작년 연말에 좋았던 경제 지표들 덕분에 최근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이 잘 나오면서 뭐 당연히 물가 지표가 잘 나오니까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고, 경제가 불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가 잘 나오니까 미국 경제가 괜찮구나. 그래서 뭐 골디락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가 저렇게 완만하게 화끈하게 오르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하고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월 7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요.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이 올해 2번에서 3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쿠글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연준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작년 연말에 75bp 인하된 점도표를 보고 시장이 흥분했던 것을 이제 넘어서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느 정도 후퇴되고 있고, 우려했던 미국의 4분기 어닝 시즌이 예상을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나오고 있다라고 자기네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저렇게 뉴욕 증시를 안전하게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해서 우려감이 있는데 소매 판매라든가 뭐 개인 소비 지출,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괜찮구나라고 어떤 안도감이 지금 뉴욕 증시를 저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하는 이유,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관련 지표들 잘 나오는 이유는 작년 연말에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이고,
다른 경제 지표는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있으며 뉴욕 증시에서 안 좋은 경제 지표는 아예 올려놓지도 않더라. 좋은 것만 얘기하더라. 다른 경제 지표들 다 안 좋은데 2월 달에 발표된 1월 달 고용 지표가 좋았다고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를 할 만큼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네라고 지금 세뇌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 말처럼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인내감을 가져야 된다든가, 아니면 쿠글러 연준 이사처럼 연준의 임무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힘을 실어주면 누가 가장 먼저 흥분하냐 하면 주식시장이 먼저 흥분합니다. 주식시장이 흥분하면 여러분들도 최근에 경제지표 확인하셨겠지만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올라가고요. 연준 위원들은 그 인플레이션 지표를 수집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가 5.25에서 상단이 5.50까지 올라온 상태다 보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할 수가 없어요. 즉 정리를 하자면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신중 모드를 하고 있는 이유, 만약에 다시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거의 2달째 지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또 올라오면 이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베이지북에서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인상은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제발 흥분하지 말고 입 닥치고 조용히들 있어. 이거를 지금 계속 시장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작년 연말에 75bp 금리 인하 점도표를 보고 시장은 너무 확대 해석, 제가 그거를 상상 임신이라고 표현을 했죠. 상상 임신이 너무 과해져서 75bp 금리 인하를 넘어서 올해 금리 인하를 5번 혹은 6번 혹은 7번까지 예상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미쳤다. 광기가 보인다. 아니 1년에 8번의 FOMC 회의가 있는데 그중에 6번, 7번을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거의 2달에 한 번꼴, 한 번 걸러서 한 번씩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경제가 그만큼 금리 인하를 막 자주 해야 되는 만큼 안 좋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에는 투자자들이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주 단순하게 아메바처럼 금리 인하 이꼬르 주식시장의 호재, 이것만 생각하고는 금리 인하에 대한 상상임신, 확대 해석을 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흥분했고, 지금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상태에서 작년 연말에 올해 5번에서 6번 금리 인하 예상했던 거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은 이제 접어버리고 지금은 뭐 한 2번 정도에서 3번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2월 6일 날은 19.5%로 이제 앞자리가 1도 떨어졌습니다. 5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64%였고요. 2월 7일 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18%. 그러니까 전일 19.5에서 18로 떨어졌고요. 5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전일 64에서 63.4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굉장히 간사해서 3월 달 금리 인하 기대가 90%가 넘었었다가 3월 달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면서 5월 달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확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사람들이 간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5월 달 금리 인하 기대도 점점 지금 후퇴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있고 금리 인하 인내감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의 말들을
듣고는 지금 점점 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 시점에서 미쓰리, 너는 아직 생각이 안 바뀌었니? 네, 저는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그 흥분했던 흥분 모드를 지금 얌전하게 만들고 있는 게 뭡니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에요. 근데 연준 위원들이 언제 제대로 한번 시장을 똑바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은 시장을 똑바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이지북에서는요, 이미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 위원들 중에 누구 한 명이 방송 나와서 실은요 지금 미국 경제 졸라 안 좋거든요. 이럴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무던하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왜 미쓰리는 여전히 3월달 금리 인하를 예상하느냐?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면 작년 이맘때도 여러분 분위기가 이랬어요. 그죠? 계속 연준은 금리 인상을 시도했고요. 금리 인상을 시도할 만큼 경제가 좋았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느냐? 정확하게 작년 3월 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명분 하에 3월 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면서 50bp 금리 인상하겠다고 힘 빡빡 주던 연준은 겨우 25bp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25bp 금리 인상도 만약에 금리를 동결하면 어이구 50bp 금리 인상하겠다고 하는 쟤네들이 금리 인상을 못할 만큼 진짜 문제가 되는 거네?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불안한 건가 보네? 이렇게 오해할까 봐. 두려움이 커질까 봐 25bp 금리 인하한 거예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위기나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은요. 한 방에 오지 이렇게 쭉 뭐 밀려오듯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벼락 맞듯이 확 맞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벼락 맞는 듯이 오지만 분명히 신호는 줍니다. 제가 앞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가 8월인가 9월 달에 터졌는데 이미 저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뭔가 종목들이 좀 묘하게 움직이더라. 이상했다. 그리고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도 그때 분위기는 월드컵이 끝나고 경제가 졸라 좋아질 것처럼 했지만 오히려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뭔가 좀 분위기가 쎄했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쓰리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이유. 최근 신용등급 하락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 지난번에 11% 하락했고 2월 6일 날 화요일 날 22% 이상 하락했고 2월 7일 날 같은 경우에는 무디스가 아예 그냥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를 정크 등급, 그러니까 쓰레기 취급하면서 또 주가가 4% 하락했습니다. 제니 젤런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 이 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부 기관이 있을 수 있다. 그 기관이 어딜 얘기하겠습니까?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은행 같은 거를 얘기하겠죠. 그럼 여러분, 얘네만 안 좋을까요? 우리 예를 들면 작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얘기하지만 실리콘밸리 뱅크만 있었습니까? 사실 시그니처 은행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그니처 은행에 130억 달러 규모의 대출 자산을 떠안은 은행이 바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뱅코프 하지만 뱅코프 말고 그 이외에 다른 지역 은행들도 당연히 부동산 상업용 시장에 대한 우려감 있을 거고요. 이게 단지 터지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총선을 앞두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물가가 안정이 됐니 뭐니 지랄 발광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선을 앞두고 뭔가 지금 과하게 뭔가 오버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설 연휴 전과 설 연휴 후로 나뉠 거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신뢰하는 게 뭐냐면 인간 지표거든요. JP모건 어떤 곳입니까? 1년 전부터 주대장창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던 곳이었어요. 얘네가요, 거의 재작년 10월 달부터 뭐 S&P 500이 뭐 폭락을 하니 어쩌니 저쩌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JP모건 얘네들은 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장 뷰를 계속 유지한다면 올해는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작년에 못 맞췄는데 라는 얘기를 했는데 JP모건이요.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근거는 뭐냐면 하우스 뷰, 그러니까 큰 시황은 좀 약했지만 아마존 같은 기술주들의 수익률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그래서 우리 JP모건은 그동안 안 좋게 주식시장을 봤는데 주식시장 강세가 될 거다라고 시장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인간지표라고 합니다. 얘네가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애들이 의견을 바꾸면 사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러잖아요. 저는 웬간하면 시황의 뷰를 바꾸지 않잖아요. 제가 틀리면 어떤 부분을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시장의 뷰를 바꾸지 않아요. 만약에 미쓰리가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시장 좋을 것 같아요. 올해 2,800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시장의 뷰를 바꾸는 순간 제가 인간지표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인간지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2,600이 올라온다고 뭐 달러가 순간 약세가 된다고 두 번째 2,600포인트 회복했네 했어. 와 이제 가겠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 그랬죠. 개인들을 꼬시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매수하는 장이 아니라 매도하는 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들한테 떠넘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번쩍 차리고 흥분하지 마시고 수익 나는 종목은 일단 현금화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은요. 어떤 때는 따라가는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작지만 적은 수익에 감사하고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그런 기회가 그런 비율이 훨씬 더 높아야 좋거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 동안 제가 뉴욕 증시 혹은 뭐 체크할 거 있으면은 방송을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 그리고 뭐 나는 가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고 편안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